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11월 FOMC 회의가 미국에서는 한창 진행 중일 텐데요. 이번에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관전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리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죠. 다만 그 매파적 동결 그 정도와 수위가 어느 정도이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늘 해오던 말들이죠, 발언이죠. 데이터 기반에 판단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할 거고요. 정책 결정문에서 12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분위기에 해당하는 경기 판단이나 인플레 판단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 있느냐가 첫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겠죠. 12월 FOMC에서는 경기 전망이나 점도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입에 간담회 기자회견에 더욱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직전 9월 FOMC 때와 이번 11월 FOMC 때와 가장 달라진 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겠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려해왔던 국제유가 급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인 현상은 좀 있긴 하지만 뚜렷한 확전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란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런 전쟁과 지정학적 변수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떤 정도 수위의 발언을 내놓느냐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현 시장의 가장 큰 변수, 관심인 미국의 국채금리 향방이겠죠. 전날 미국 재무부가 4분기 국채 발행량을 7,760억 달러로 발표를 했습니다. 1조 1,000억 달러였던 3분기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앞으로 전쟁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다행히 줄었다라는 거죠. 지난 7월 말에 제시했던 4분기 예상치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앞서 5월엔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 재무부가 예상치보다 더 많은 국채 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채 대량,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결국 국채 금리 상승이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파월 의장도 지난 FOMC 때 이런 점을 인정을 했었죠. 다만 몇 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 정도로 보느냐일 텐데요. 그걸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여부나 금리 인하 시점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는 것이 세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 회의 관전 포인트들 체크해봤고요. 사실 FOMC 회의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번 주는 고용 주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될 일정들도 같이 정리해 주시죠. 네, 고용 지표가 잇따라 나옵니다. 민간 통계인 ADP 고용 지표가 미국 시간으로 1일에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미국 노동부 고용 보고서가 10월 고용 보고서 금요일 3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죠. 미국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와 고용이 현재는 약간씩은 둔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도가 시장의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패널 추산으로는 10월 미국의 신규 고용은 17만 5천 명이 늘어서 전달 33만 6천 명보다 거의 절반 수준, 크게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신규 고용 평균 증가폭이 17만 명 정도, 17만 3천 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실업률도 전달과 같은 3.8%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둔화할 것이다.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가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노동시장이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구나라고 시장 참가자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벗어난다면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블룸버그 통신은 다음 주에도 나올 9월 채용 공고수, 이게 곧 결국에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얘기해 주는데요. 2021년 3월 이후 계속해서 지금은 일자리가 남아 돌고 있는데 2년 반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소비도 약간씩은 힘이 약해지고 있죠. 오토론의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고 현금 보유량, 초과 저축이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9월 저축률 같은 경우는 3.4%로 올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향후 몇 달간 미국의 소비와 고용 시장이 계속 둔화할지, 그 둔화 속도가 좀 더 빨라질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 지표 외에 이번 주엔 애플 실적을 주목해야 되겠죠. 미국 시간으로 2일에 나온 애플의 실적이
약간은 불안 요소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현재 중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쓰지 못하도록 금지까지 했는데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부진해서 4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건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3분기까지는 안 좋은데 4분기는 괜찮을 거다라고 시장은 일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애플의 가이던스,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애플의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좋지 않으면 빅테크나 나스닥 그리고 전체 뉴욕 증시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 실적과 한국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